시끌벅적한 동창회나 화려한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늦은 밤을 떠올려 보세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곧바로 차문을 열고 내리지 못합니다. 어두컴컴한 차 안에서 가만히 운전대만 바라보며 10분 넘게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3시간 동안이나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잔을 부딪혔는데 말이죠.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보유함이 찾아오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미친 듯이 공허해집니다. 숨이 막혀오고 온몸의 기운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씻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당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저장된 번호는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매일 당신의 일상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하트를 보내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밤 당신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다면 어떨까요? 혹은 하루아침에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당신이 주저없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단 한 명이라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넓은 인맥이 곧 성공의 열쇠이자 재산이라고 세뇌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문턱에 넘어서며 마주한 현실의 민낯은 참으로 잔인하고 냉혹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임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뼛속 깊이 사무치는 고독을 느낍니다. 최근 들어서 사람 많은 왁자지껄한 장소에 가는 것이 끔찍하게 싫어지셨나요? 의미 없는 농담을 주고받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구역질이 나려고 하나요? 그건 당신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괴팍해진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뇌가 제발 이제는 나 좀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보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기둥 역할을 하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뇌는 지금 심각한 감정적 파산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 사정없이 벗겨내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주변에 널린 얄팍한 인연의 90%를 가차없이 끊어내야 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 잔인하고 매몰찬 결단이야말로 남은 인생에서 당신을 지켜낼 유일한 생존 비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남을 위해 춤추는 가짜 연극에 넌더리가 난 것뿐이니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뼈를 때리는 질문을 던질 텐데 끝까지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평생을 건설업 현장에 몸담으며 땀 흘려 일하셨던 60대 박 사장님의 씁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저녁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번쩍이는 룸살롱부터 허름한 고깃집까지 거래처 사장님들, 현장 소장들, 그리고 수많은 후배들로 늘 주변이 북적였죠. 내가 먼저 지갑을 열어 밥값을 계산하고 비싼 술값을 내면 그들이 모두 내 진짜 핏줄 같은 형제고 든든한 인맥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건배사와 아부 섞인 칭찬에 취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화려했던 직함이 적힌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마법처럼 모든 전화벨이 뚝 끊겼습니다. 명절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던 선물 세트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메신저 알림도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바빠서 그러겠거니 하며 애써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먼저 연락을 돌려 옛 동료들을 다시 만나 억지로 술잔을 기울여 보기도 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난 지 고작 30분 만에 도무지 할 이야기가 바닥나버린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헛기침만 해대는 숨막히는 어색함 속에서 박 사장님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끈끈하게 묶어주던 결속력은 인간적인 정의나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일과 돈이라는 아주 얄팍하고 계산적인 접착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권력과 돈이라는 접착제가 녹아내리자 수십 년을 공들인 관계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억지로 시간과 돈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그 껍데기 같은 사회적 관계들은 도대체 무엇과 같을까요? 그것은 바로 섭씨 50도가 넘는 한여름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 얼음으로 화려한 성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거대한 얼음성이 순식간에 녹아내리지 않게 하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매일같이 당신의 피 같은 에너지와 전기를 쏟아부어 수십 대의 냉풍기를 죽어라 돌려야만 합니다. 당신의 금쪽 같은 휴식 시간, 피땀 흘려 번 돈, 그리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감정 노동이라는 엄청난 유지 비용을 끊임없이 지불해야 하죠. 하지만 당신의 체력이 바닥나고 지갑이 얇아져서 냉풍기가 꺼지는 순간 그 성은 흔적도 없이 흙탕물로 녹아 없어질 가짜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쏟아부은 밥값과 술값, 그리고 들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당장 손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상장 폐지 직전인 망해가는 주식인 줄 뻔히 두 눈으로 보면서도 그동안 잃은 본전 생각이 나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계속 돈을 쏟아붓다가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참혹한 이치와 정확히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3초만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휴대전화 번호부에서 그저 과거의 정 때문에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계산 때문에 억지로 지우지 않고 남겨둔 쓰레기 같은 번호가 몇 개나 됩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완전히 파산해서 당장 내일 아침 먹을 쌀을 살 돈을 빌려야 한다면 변명하지 않고 선뜻 돈을 보내줄 사람이 단 3명이라도 됩니까?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당신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진짜 인연의 개수를 솔직하고 당당하게 적어보십시오. 만약 그 숫자가 5개도 채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남들에게 무료로 에너지를 뜯기며 간과 슬개를 다 빼주는 감정의 호그 노릇을 영원히 집어치우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며 가짜 인연에 굽실거리는 노예로 살 작정입니까? 제 뼈아픈 지적을 듣고 당신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미안할 뿐이라고요. 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을 무베듯이 자르냐며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메스를 들고 당신의 그 나약한 내면을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볼까요?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를 좀먹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감정의 흡혈귀는 밖에 있는 얄미운 지인들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그 비겁함,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안달이 난 착한 사람 증후군이 바로 당신을 죽이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60대 한 여사님의 소름 돋는 사례를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의 형제들 사이에서 툭하면 벌어지는 재산 다툼과 자존심 싸움에서 늘 억지 웃음을 지으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중재자였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며 학교 어머니회와 학원 모임에서도 언제나 가장 먼저 지갑을 열고 힘든 총무자리를 도맡았지요. 그녀의 인생은 자신의 이름 석자는 까맣게 지워버린 채 오직 남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24시간 무보수 콜센터 그 자체였습니다. 잔인한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자녀들도 모두 제 짝을 찾아 팜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그 끔찍하게 무거운 책임감의 족쇄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 텅 빈 집에서 그녀를 찾아온 감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에서 오는 눈물겨운 슬픔도 아니었고 우울한 공허함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놀랍고도 충격적이게도 그것은 이제 살았다는 날아갈 것만 같은 엄청난 해방감과 안도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동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학부모들의 뒷담화에 장단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아침에 혼자 눈을 뜰 때마다 밀려오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눈부신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님은 이내 끔찍한 죄책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애들이 집을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홀가분해하며 웃고 있다니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같은 인간인가? 왜 나는 며느리로서 헌신적인 엄마로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지독한 편안함을 즐기고 있는 걸까? 자신을 천하의 몹쓸 비정한 여자라며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고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세뇌시켜 만들어낸 가장 지독하고 끔찍한 정신적 질병,
이른바 독성이 타주의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당신의 공간에서 나답게 숨을 쉬고 고요한 편안함을 느끼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죄스러워하며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자,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비수를 당신의 전곡에 찌르겠습니다. 당신이 쓰레기 같은 모임에 계속 나가는 진짜 이유는 타인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남들의 입에서 저 사람 변했어, 독해졌어, 이기적이야 라는 차가운 평가를 듣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운 겁니다. 나중에 당신의 장례식에 와서 육개장 한 그릇 비우고 돌아서면 당신 이름조차 잊어버릴 사람들의 그 영혼 없는 거칠의 칭찬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감정적 파산 선고를 받고 너덜너덜해진 가슴을 안고 눈물 흘리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바보처럼 당신의 붉은 피와 살을 떼어내어 그들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한번 거절하면 영영 무리해서 버림받고 미움받을까봐 벌벌 떠는 그 알량하고 유치한 공포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맑은 영혼을 시궁창처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당신의 귀한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흡혈 기생충들에게 전력을 다 내어주는 무료 배터리가 되어주실 겁니까? 당신에게 허락된 그 소중하고 짧은 황혼의 시간마저 남들의 비위를 맞추는 눈요깃거리로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 쓸쓸하게 눈을 감으실 작정입니까?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괴롭히는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혼자이고 싶어하고 무의미한 관계를 가차없이 잘라내고 싶어하는 것은 결코 성격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뇌가 남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가장 정교하고도 위대한 과학적 본능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증명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면 뇌의 우선순위 회로를 완전히 재설계합니다. 젊었을 때는 혹시 모를 기회를 위해 쓰레기 같은 인맥까지 긁어모으는 잡동사니 수집가였다면 이제는 인생이라는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무거운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현명한 선장이 된 것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가장 고귀한 정제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던바 교수가 발견한 사회적 뇌 가설을 직시하십시오. 인간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총량은 정해져 있으며 그 숫자는 고작 150명 남짓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0명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적절한 리액션을 해주는 모든 행위가 당신의 뇌 에너지를 무지막지하게 갉아먹는 인지적 중노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그 에너지가 넘쳐나서 수십 명을 동시에 상대하며 광대 노릇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뇌는 이제 그만 이 피곤한 연극 무대의 조명을 끄고 휴식하고 싶다는 강렬한 신호를 보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10%도 남지 않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필요 없는 앱들을 모두 강제 종료하고 절전 모드로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인간관계에 대한 넌더리는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켠 절전 모드 버튼입니다. 세 번째는 워싱턴 대학교의 마커스 레이클 교수가 발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기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뇌는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완벽하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활발하게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은 뇌가 밀린 숙제를 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유일한 충전 시간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모임에 나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안 정작 당신의 자아는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이 고요한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형벌이 아니라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느라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는 재발견의 시간입니다. 이 과학적 사실 앞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며 당신의 소중한 뇌세포를 낭비하실 건가요? 당신의 뇌가 마지막 생존을 위해 보낸 이 간절한 구조 신호를 무시하고 결국 깡통처럼 텅 빈 정신으로 노년을 맞이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제 고개를 들어 당신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3남매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이 무얼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던 60대 윤 여사님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모든 동네 모임을 끊고 우연히 발견한 수채화 교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얀 캔버스와 자신만이 마주 앉은 그 고요한 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고 일주일 중 그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구걸하듯 매달리는 관계에는 악취가 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며 당당하게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향기가 납니다. 자, 이제 당신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 강령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 주에 잡힌 모임 중 가기 싫은 마음이 단 1%라도 드는 약속 하나를 지금 당장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구구절절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짧게 통보하십시오. 당신이 빠진다고 해서 그 모임이 망하지도 않고 당신의 빈자리를 슬퍼할 사람도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는 쾌감을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십시오. 둘째, 매일 저녁 식사 후 단 3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도 없는 완벽한 정적 속에 앉아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미칠 듯이 어색하고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수십 년간 타인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당신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해 매일 단 한 문장이라도 오늘 내가 행복했던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남이 준 선물이 아니라 혼자 마신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향기로웠는지, 산책길에 스친 바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오직 당신만의 기쁨을 적으십시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타인의 평판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으며 참아온 당신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고생했고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시선을 밖이 아닌 당신의 안쪽으로 돌려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뒤로 밀려나 있던 당신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편해진 것은 신이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축복이자 가장 우아한 선물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가짜 공포에 속아 당신의 남은 영혼을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진정한 위로와 힘은 타인의 입술이 아니라 바로 고요함 속에 서 있는 당신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의 이 차갑고도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억눌린 가슴에 작은 균열을 냈다면 좋아요로 당신의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치열한 자아 발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그래서 더 찬란할 것입니다.